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내수 활성화 대책은요, 결국 소비자가 소상공인에게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온누리 상품권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또한 국내 여행 숙박업 3만원 지원, 이런 정책도 여행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따끔한 비판도 해야겠습니다. 정보를 듣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정부가 오늘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날짜죠. 그래서 바로 이제 속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핵심 정보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뉴스에서 도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한다, 이런 얘기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총 6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어떤 거 뭐냐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 숙박업 하시는 분들 많죠. 자, 숙박 예약 시 3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그렇죠, 근로자한테, 소비자한테. 이 3만원을 할인해 준대요. 그럼 아무래도 숙박을 했을 때에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이게 300억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겠죠. 숙박을 하시겠죠. 저라도 솔직히 요거 지원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3만원 할인해 준다 그러면 여행 갔을 때 이거 꼭 쓰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여행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3만원 할인,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많이 여행을 떠나실 거니까. 유원시설은 놀이동산 얘기거든요. 이거 할인 쿠폰 1만원 제공한다고 합니다. 철도 50% 할인 들어간대요. 물론 지역관광형 결합형입니다. 항공,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항공에 도착할 때 그때 2만원 할인해 주겠다, 항공권에 대해서. 캠핑장도 1만원 포인트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이런 데서 돈을 쓰게끔 정부가 재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는 보관이다, 생각이다라고 보시는데, 좀 아쉽죠? 600억 원 요거 물론 좋은 의도지만 지금 소상공인들도 사실 소비자가 되잖아요. 또한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휴가비 지원도 있어요. 휴가비 지원. 이 휴가비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자, 휴가비 지원은요, 중견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10만원의 국내 여행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번 제가 매번 설명드려요. 그런 말대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거 원래 있던 제도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소상공인도 포함이 됐죠. 소상공인도 국내 여행을 떠나면 10만원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주요 내용입니다. 200억 원 준대요. 요것도 좀 직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내수 진작이에요. 그냥 내수, 국내에서 돈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업 하시는 분들, 관광지 근처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사실 희소식인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볼게요. 정부가요, 근로자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4월에서 12월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비라든지 전통시장에서 돈을 써.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 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더 높게 해준대요. 그럼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이제 전통시장에서 쓰면은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니까 뭔가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려고는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전통시장에서
뭐 저기 돈을 쓰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화 쪽으로 돈을 쓰면은 이렇게 뭐 업무 추진비, 뭐 한마디로 이거는 접대비 얘기입니다. 접대비가 업무 추진비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이런 데서 접대를 하면은 뭐 세액 혜택을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을 주는데, 뭐 유원시설이라든지 케이블카, 수목원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쓰면 세액공제, 뭐 세금적으로 베네핏을,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드디어 뭐 소상공인에 대한 뭐 내용이 나오죠.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충 및 경영 부담 경감이라 해서 뭔가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별 내용 없어요. 보세요. 전통시장에서, 또 전통시장 쪽입니다.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한도 특례 신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전통시장에서 기업들이 업무 추진비로 그냥 돈을 쓰면 비용 처리해 주겠다 얘기입니다. 비용 처리를 더 추가 인정해 주겠다 해서 전통시장에서 돈 써라, 이런 얘기고요. 오늘의 상품권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했어요. 원래는 명절 때만 상향했었는데 이거를 연중 지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월 개인이 살 수 있는 게 150만 원 정도 이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온누리 상품권은 아시죠? 전통시장에서 씁니다. 보통 골목시장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 대상이 아니죠. 전통시장 쪽만 사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일단 요 내용은. 그래서 다 그런 얘기예요.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게, 안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분납입니다. 분납. 근데 이것마저도 전기는 7월, 6월, 뭐 12월, 10월, 무슨 얘기예요? 하반기부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지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분할 납부 얘기지. 그 다음에 LH 공공임대 상가 계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임대로 인하해 주겠다, 요거.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부담 경감인데, 뭐 승합차, 화물차에 검사 시기를 완화하겠대요. 이것도 사실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죠. 노란우산공제 재난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이제 퇴직금 때문에 마련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해 주겠대요. 끝이에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안 나오죠. 이게 끝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성 지원 없어요. 소상공인에게 뭔가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소비자들이 돈 쓰게끔 만들겠다. 그냥 내수 진착하겠다. 그냥 돈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도 너무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금성 지원 없어요. 그냥 소비자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뭔가 현금성 지원 줘서 돈 쓰게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포인트 아니면은 당신들이 돈을 쓰면 거기서 일부를 지원해 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뭐 아시죠? 오늘이 29일인데요. 그저께였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현금성 포퓰리즘 절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현금성 지원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강경해요. 지금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다 건너뛴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의 그 요약을 해보자 보면 이런 거예요. 내수 붐업하겠다. 그럼 보세요. 다 이벤트예요. 뭔가 이게 대대적인 쇼핑 행사를 하겠다. 뭐 근로자 휴가비 지원하겠다. 지역 축제 열어서 돈 쓰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문화비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해서 소득공제 인정해 주겠다. 편의 여행할 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K 콘텐츠, 뭐 K-팝 행사 열겠다. 외국인들 많이 찾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 지역상권 활성화하겠는데, 뭐 이거 다 얘기잖아요. 보시면 동행축제 개최하겠다 했던 내용이고요. 다 뭐 정통시장 투어 상품 개발하겠다. 소상공인 지원도 그냥 뭐 비용 처리, 기업들이 전통시장에서 돈 쓰면 기업 처리, 뭐 비용 처리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 써라, 이런 얘기고, 오늘의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하겠다. 생계부담 경감, 이런 거 솔직히 뭐 번호 와닿지도 않는 얘기고, 전세 사기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생계부담 경감도 여기 들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데, 물론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아니에요.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소상공인에게 돈을 쓰도록,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돈을 쓰도록, 뭔가 이렇게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아쉽게 드는 오늘 정책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골목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또 이렇게 해외에 오시는 외국인들을 많이 뭐 베네핏을 줘서 뭐 끌어당기겠다 하는데, 방한관광 활성화하겠다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안 들어오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중국 단체가 안 들어오면 힘든데, 지금의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 나와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아마 뉴스에 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여행비 3만원, 숙박비 3만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주류가 될 거예요. 뭐 하지만은 뭐 그게 직접적인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좀 안타까운 게, 현금성 지원은 앞으로도 지금 이게 너무 지금 예산을 아끼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너무 힘들어 하셔갖고, 과연 어떤 대책이 여러분께 현실적인 대책이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댓글 보고 많이 보세요. 솔직히 댓글을 많이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댓글에다 남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우리 구독자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보는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시간 뺏지 않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셨죠? 오늘도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이제 3월이 끝나가고요. 1분기가 끝나갑니다. 그럼 이제 2분기가 남았어요. 4월부터 돌아오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죠? 그렇죠. 상반기 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성 지원, 그리고 또한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소급 적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총선 전에 뭔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내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 여름부터는 움직여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여러분의 표를 갈구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표를 위해서 뭔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 뭐 오늘 이제 내수 정책 보면은 되게 타이트하죠.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돈 풀지 않겠다는 걸 느껴져요. 하지만 선거 다가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 다가오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똑똑해지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미 똑똑하시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단단해졌어요. 강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에너지 드리기 위해서 파이팅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긍정의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활력의 에너지를 받으시고 오늘도 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 적어도 저는요,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이브예요. 정말로 살아있잖아요. 제가 뭐 AI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있고 감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어떤 한 인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희망이고 위로고요. 함께 있다는, 함께 어렵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 거 아시죠? 여러분 꼭 외치셔야 돼요.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